예, 5월 10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만기일 다음날 시장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일 코스피 하락은 만기일형에 컸구나. 이게 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 반등이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의 핑계는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질 때는 이게 이제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이 시소 관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수세가 집중되면 코스닥이 밀립니다. 좀 유난하게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유난하게 집중했던 게 이제 HDD 현대 마린 때문에 그랬었는데, 또 오늘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 매수가 모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징주로는 이제 밸류업 관련주, 화장품, 일부 게임주 이런 것들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어쨌든 코스피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고용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이번 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하는 사람들 수치인데, 이게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해고됐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고용지표 둔해지면 향후에 급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급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뭐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뭐 그렇다고 경기 침체에 우려할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난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채금리가 빠졌고, 국채금리 빠지니까 지수는 올라갈 만하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 나는 핑계로 작동을 했고, 그런데 좀 투자자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또 빠지고, 또 어디론가 매수가 들어가면 이 중에서 난 뭘 골라서 팔지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반도체 쪽이 그런 대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 반도체 업종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ARM, 아미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도 잘 냈는데,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영업이익 100원 낼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 150원 나올 거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얘기해놓고 내심 한 150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딱 100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린 좀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놀래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이 혹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당장은 반도체 쪽을 일단 팔아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매도하게 된 이유가 됐고, 반면에 이제 밸류업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죠. 증권, 보험, 금융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속 추진하고 기업 참여 위해서 뭐 세제 지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이제 인센티브가 없다, 그냥 알아서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뭔가 이제 지원하는 게 나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증권 업종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이 뭐 7%나 급등을 했고, 보험주라든가 하여튼 밸류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금융 쪽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 자동차주라든가 뭐 지주회사 등등이 밸류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돈이 막 넘칠 때는, 충분할 때는 다른 거 떨어뜨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사면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이거 팔아서 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소 경향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 나야 되겠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밸류업이 됐고, 돈은 없으니까 코스닥에 반도체 팔아서 밸류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상위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 나긴 했지만, 뭐 2차 전지도 마이너스,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이너스 나고, 하여튼 뭐 여러 어떤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단에서 마이너스 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뭐 대형주군이 낙폭이 더 컸던 거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그래도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소형주 팔아가지고 그거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지금 희소 관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만 코스닥이 뭐 완전히 깨졌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인데, 주봉을 제가 굉장히 최근 것만 좀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지금 갇혀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틀이 깨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치 보면서 종목별로 돌리기만 하는 그런 구도라서, 뭐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깨졌거나 이제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저는 그 CPI 이후에 시장이 또 급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에는 이제 이 위든 아래든 이제 뚫고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동반 매수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동반 팔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고 선물은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을 1,000억 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수출 관련한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종목 들어갔고 그 외에는 이제 금융주 역시 밸류업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게임주 게임주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1,600억 원.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매수 많이 들어온 날 삼성전자가 매도 쪽에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는 뭔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뭘로 현금화할 거냐라는 거에서 삼성전자가 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고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은 게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붙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외 증시 이슈에서는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하이닉스가 어쨌든 플러스는 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무슨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뭐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로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 LG생활건강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화장품 쪽 매수가 좀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오늘 기관들이 화장품 사서 그런지 좀 강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는 특별하게 뭐 특정 업종을 매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종목군 골라 담았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매도는 확실히 반도체가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HLB, 엔캠, 뭐 휴대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있고 이제 반도체 쪽 매도가 좀 종목들별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게 특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별, 뭐 특정 업종을 샀다든가 팔았다든가 이런 게 뭐 반도체도 매수매도 갈리고 뭐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업종 장세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좀 특징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다음 주에 CPI 있는데 UBS에서는 이번 CPI부터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개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름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건 이제 6월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데이터부터는 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앞두고 기대감이 부각될 수도 있고 이제 불안함이 부각될 수도 있고 이제 금리가 좀 흔들릴 텐데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10년물이 4.6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6을 다시 넘어가 버리면 금리 정말 안 빠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은근히 매파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닐 카시카리도 이제 매파고 근데 이 사람들 발언은 되게 세게 하는데 뭐 세게 해봐야 그냥 금리 안 올릴 거야 안 내릴 거야 뭐 이 정도잖아요. 지켜봐야 돼 얘기하는데 올릴 거야 얘기가 없어졌어요. 이러면 뭐 전제 깔아서 올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 그럼 언제 올릴 건데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올리는 거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파보다는 중립적으로 자꾸 몰려서 대답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실제보다 좀 세게 말하는 편이다. 이걸 좀 우리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 중요한 게 그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날이 일방적으로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빠지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때 어떤 게 또 불안한 상황이 되냐면 시장을 멱살 잡아 올렸던 종목군들이 이게 사이클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이 끝났을 때 주가의 뒤끝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구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하고 코스닥의 관계가 공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넘치는 때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한쪽은 다음을 위해서 매수하는 쪽, 한쪽은 지금의 시세를 이용하는 쪽 이런 구도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를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코스닥이 빨간색이고 금융업이 파란색인데 얼핏 방향성 같이 갖고만 근데 안 그래요. 요 구간 보세요. 요 구간 보면 코스닥은 빠지고 밸류업은 쭉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 금융업종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은 정체인데 밸류업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구도, 물론 이제 나중에 증시에 큰 임팩트를 주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둘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벌써 이제 밸류업 종구도 4월 중순부터 이렇게 금융주 살아나기 시작할 때 코스닥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급 조정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업종 보면 기관들이 4일 동안 매수했고, 코스닥은 3일 동안 매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업이 일단 한 번 돌았던 테마라, 돌았던 이슈라 또 비슷한 규모, 저때같이 초기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코스닥이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완전 눌리는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밸류업 설명 안 좋을 때도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밸류업이 뭐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슈 나올 때마다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전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뭐 항상 뭐든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급이 다시 또 저렇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5일 연속해서는 잘 안 가요. 같은 수급이. 여기 보시면 뭐 금융업종 수급도 5일 연달아 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도도 5일 연달아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코스닥이 월화 중에 이제 매수가 강하게 붙으면서 돌아서면 그냥 좀 치고받고 사이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금융업종이 계속 매수 붙고 코스닥이 올해 초반 같이 막 몇 주씩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참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 구도는 잘 보자. 근데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1월, 2월 막 그때 같은 어떤 구도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오히려 좀 호실적 평가 대비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이제 이럴 때 조금 또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다시 한번 이번 주까지만 계속 PPR서 설명드리면 이 게시판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기 제가 목표가 이 증시 분석 데이터에 지금 자료가 몇 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몇 줄이죠? 하여튼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한 300개 정도 통계가 있거든요. 그걸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여기 이제 최대한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선 있는 애 코스피는,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밸류체인은 어떤 거, 이런 거 쫙 제가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통계가 더 많이 올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시 분석 데이터 게시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ADR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 올 것 같으니까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ADR, PBR 지표라고 올려져 있잖아요. 여기 사이트 여기 많이 좀 봐주시고요. 여기 ADR 지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 3기 가입 이벤트는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고서 2개, 그 다음에 멤버십 브리핑 일주일에 4개, 교육 강좌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4번 멤버십 저녁 야간 브리핑, 그 다음에 주가 예측 AI 예측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희 리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뭐 과거 데이터상 이런 데이터 환경에서는 뭐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 정도의 어떤 데이터지, 이거를 뭐 이거대로 하시면 수익 나요, 이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거 이번 주 주말에 요거 입장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이번 주에 이제 요 게시판에 올려지니까 뭐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올려질 예정인데요. 올려져도 이번에 가입하신 데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설령 나중에 연장 안 하고 나는 뭐 6개월 있다 다시 가입할 거야. 근데 컴백할 때도 올려진 게 아니라 1기 가입, 2기 가입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그대로 적용해 드리니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요번 주말에 미증시 관련해서 또 우리 증시 추세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올려지는 방송 또 많이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